지금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캡슐에서 이제 코어 서브스턴스에 이제 어떤 거가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껍질에 해당되는 이제 고분자에는 또 이제 어떤 종류가 있는지, 그거를 이제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지금 이제 공정에 대해서, 즉 어떻게 보면 이제 마이크로 인캡슐레이션 공정에 대해서 가볍게 소개를 하도록 할게요. 이제 지금 그 마이크로 인캡슐레이션을 어떤 이제 메커니스틱한 비유적인 측면에서 볼 때 보면은 또 이제 또 몇 가지로 이제 카테고리로 나눠집니다. 뭐 베이퍼 데포지션, 그 다음에 고분자 중화, 그 다음에 고분자 가공, 그 다음에 이제 베시큘레이션, 이런 테크닉에 의해서도 이제 그 인캡슐레이션이 구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운전 그 측면에서도 이제 구분할 수가 있는데, 뭔가 이제 기계적으로, 미케니컬 프로세스, 기계적인 어떤 혼합에 의해서도 이제 인캡슐레이션을 우리가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케미컬 프로세스, 주로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고분자 중합이죠. 중합하는 이제 그런 테크닉에 의해서도 우리가 인캡슐레이션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피지코 케미칼, 약간 이제 물리화학적인 측면에서도 이제 인캡슐레이션을 해서, 보통은 이제 인캡슐레이션을 하게 되면은 케미칼 프로세스, 미케니컬 프로세스, 그 다음에 이제 피지코 케미칼 프로세스, 이렇게 나눠지고요. 난이도로 따지면은 케미칼 프로세스가 가장 어렵고,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고분자 중합을 하면서 캡슐화를 시키는 거기 때문에 보통 이제 고분자 중합 쪽에서 사용되는 테크닉이 다 쓰입니다. 그래서 이제 서스펜션 중합이라든지 디스퍼션 중합, 에멀전 중합, 계면 중합, 이런 것들이 주로 이제 캡슐을 만들 때 그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한편 그 피지컬 케미컬 프로세스도 나름대로 중요한데요. 보통 이제 서스펜션 상태에서 크로스링킹을 시킨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콜로이드가 이제 코아듈레이션 되고 이제 그 어떤 계면에 데포지션 돼 갖고 이제 캡슐화가 되는 코아소베이션, 이런 것들은 나름대로 유명합니다. 특히 이제 젤라틴이라고 하는 재료는 주로 이제 코아소베이션이 잘 되기 때문에 흔히 이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그런 이제 인캡슐레이션 방법입니다. 요거는 지금 그 에멀전 베이스드 인캡슐레이션을 보여주고 있는데, 요거 한번 보죠. 에멀전이란 거는 이제 액체가 액체에 이제 분산되어 있는 상태, 그걸 우리들은 이제 에멀전이라고 하고요. 지금 보통은 이제 오일을 그 물에 분산시켜 놓은 오일인 워터 에멀전도 우리가 이제 만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워터를 이제 오일에다가 분산시켜 놓은 워터 인 오일 에멀전도 우리가 만들 수가 있어요.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오일 인 워터 에멀전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여기는 이제 요 바깥에는 지금 이제 연속상으로 지금 워터가 지금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요 안에 지금 오일이 한 방울 딱 있는 드라플렛 형태로 이렇게 계면 활성제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안정화된 지금 오일인 워터 에멀전을 보여주고 있죠. 보통 인캡슐레이션 시킬 때는요, 요 오일 안에다가는 이제 코어를 집어넣으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바깥쪽에서는 이제 캡슐 재료를 이제 쉘 재료를 이제 위치를 시켜갖고 결과적으로 요 오일에 이제 코어 물질을 이제 가다 놓고 이제 바깥쪽에서 이렇게 캡슐 껍질을 이제 데포지션 딱 그 데포를 해서 보통 캡슐화를 많이 시킵니다. 요런 그 에멀전 베이스드 인캡슐레이션은 또 이제 인시투 폴리메리제이션, 그 다음에 계면 중화, 그 다음에 이제 코아소베이션이라고 하는 또 세 가지로 이렇게 또 구분되기도 합니다. 만일 그 여기 뭐 워터 계면에 워터 페이스에 잘 녹는 약간 하이드로필릭한 크로스리킹 에이전트를 사용하게 되면은 주로 이제 워터 계면에서 이제 고분자 막이 만들어지면서 요 오일 드라플렛의 껍질을 딱 만들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주로 이제 이쪽에서는 이제 인시투 폴리메리제이션이라고 해갖고요. 이렇게 약간 이제 하이드로필릭한 크로스링킹 에이전트가 이렇게 표시했는데, 이게 지금 이제 워터 페이스에 있고, 요게 이제 중합이 일어남에 따라 갖고 요 이제 고분자로 이제 성장하게 되고, 그 고분자 막이 바로 요 오일 드라플렛을 딱 덮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껍질, 쉘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요런 거에 적합한 이제 고분자의 이제 페놀 수지가 있고 우레아 수지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여러분들 고분자 쪽에서 보면은 보통 이제 3대 열 경화성 수지 할 때 이제 페놀 수지, 우레아 수지, 그다음에 이제 멜라민 수지가 있는데 우레아나 포르말데히드 같은 경우에서는 물의 용해도가 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에 이제 유레아나 포르말데히드 같은 거를 녹여놓고 이제 중합을 야기를 시켜서 그러면 이제 초기에는 이제 워터 페이스에 이제 녹아져 있지만은 중합도가 이제 증가함에 따라 갖고 이제 지금 오일 페이스에 이렇게 대포가 되는 그런 이제 그 인캡슐레이션 테크놀로지. 요거를 이제 인시투 폴리메이제이션이라고 합니다. 한편 그 코어 입자를 요 오일 안에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제 A라고 하는 모노머는 이제 요 오일 안에 집어넣고 B라고 하는 모노머는 이제 요 워터 페이스에 이제 위치를 시키고 그리고 나서 이제 A하고 B가 요 계면에서 오일 안에는 이제 A가 있고요. A라고 하는 모노머가 있고 이제 계면 밖에 워터 페이스라는 그 페이스에는 이제 B가 이제 존재해 갖고 A 플러스 B가 요 계면에서 만나서 이제 폴리머가 되는 요런 중합 방식. 주로 요런 것들은 여러분들 고분자 화학 쪽에서는 이제 계면 중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나일론 같은 경우가 계면 중합이 잘 돼요. 그러니까 요거는 주로 이제 나일론 이제 케미스트리가 이제 먹히는 곳에서는 요런 이제 계면 중합 방법으로 이제 이렇게 캡슐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한편 이제 그 코아소베이션이라는 거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 저 젤라틴이라고 하는 요거 아주 그저 천연 단백질인데 요거가 아주 그저 코아소베이션이 잘 되는 재료여 갖고 웬만한 사람들 특히 이제 약간 그 몸에 관련된 것, 약간 천연 재료를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인캡슐레이션 분야에서는 젤라틴은 아주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 젤라틴 같은 거는 여러분들 젤리 만들 때도 많이 그 사용되고 있거든요. 보니까 이제 그 뭐 미국 같은 경우에서는 어린아이들이 그 감기약을 잘 안 먹으니까 타이레놀이나 뭐 아스피린 같은 거를 좀 쓰잖아요. 감기약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젤라틴 안에 가다 놓고 즉 예를 들어서 젤리 안에 가다 놓는 그런 또 이제 의약 제품도 있어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뭐 아스피린이라든지 이제 감기약을 젤라틴으로 그냥 젤리로 덮어 놓은 거죠.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인캡슐레이션입니다. 젤라틴 같은 경우에는 그 보통 이제 물에 대한 용해도가 나오고요. 주로 이제 이러한 그 템퍼러처, 온도라든지 또는 폐하, 그다음에 농도에 따라 갖고 우리가 이제 뭔가 콜로이드로부터 뭔가 이렇게 쉘 껍질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 현상들을 우리들은 이제 코아소베이션이라고 하는데 주로 이제 천연 물질인 젤라틴에 많이 이제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젤라틴은 단독으로도 이제 코아소베이션을 그 시킬 수가 있고 그 밖에도 또 이제 이런 코아소베이션은 이제 심플 타입도 있고 그다음에 컴프렉스 타입도 있는데 뭐 아라비아 껌과 같은 이제 그런 물질하고 같이 섞어서도 이제 또 이렇게 튼튼한 쉘 껍질을 만들 수가 있고요. 그 밖에 또 이제 포르말린이라든지 또는 뭐 기타 셀룰로즈 유도체하고도 이제 혼합을 해서 좀 더 이제 강도가 좋은 그런 쉘 껍질도 만들 수가 있고 나름대로 이러한 인캡슐레이션은 이미 이제 수십 년 동안에 적당한 필드에서 다 이제 많이 쓰이는 그런 기술입니다. 그걸 이제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주고 싶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서스펜션 상태에다가 서스펜션 상태를 만들어 놓은 이제 서스펜션 중합 또는 이제 디스퍼션 상태에서 이제 중합을 한 디스퍼션 폴리메이제이션에 의해서 쉘 껍질이 만들어지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죠? 여기 지금 이제 코어 물질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쉘 껍질을 이루는 이제 모노머들이 이제 이렇게 서스펜션을 이루고 요것들이 이제 중합에 따라 갖고 이렇게 폴리메이션 돼 갖고 이제 막을 형성하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것도 이제 디스퍼션 뭐 같은 내용이고요. 그렇죠? 요거는 지금 이제 그 계면 중합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제 A라고 하는 모노머는 이제 오일 안에다가 가둬 놓고요. B라고 하는 모노머는 이제 오일 밖에, 즉 워터 페이스에 위치를 시킨 다음에 A 플러스 B가 이제 폴리머가 되는데, 이 폴리머가 바로 이렇게 막을 형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서 이제 캡슐을 만드는 이런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이제 사용하는 고분자가 드라플렛, 오일 안에 오일 솔블한 고분자를 선택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오일에는 인솔블하고 그 대신에 이제 워터 페이스에 친화력이 있는 고분자를 선택을 하게 되면은 이와 같이 이제 이런 매트릭스 타입의 인캡슐레이션도 얻을 수가 있고, 이렇게 또 이제 마이크로 인캡슐레이트 된 이런 또 이렇게 캡슐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좀 이렇게 다양하게 기술들이 이제 발전되어 왔습니다. 요거는 주로 이제 그 피지코 케미칼 프로세스 중에 서스펜션 이제 크로스링킹에 해당되는 그런 기술들 중에 이제 한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로 여러분들 이런 드럭이라든지 그런 이제 제약 쪽에 관련된 것들도 이제 그 캡슐화를 하려고 하는 시도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것들은 대부분 이제 제약 쪽에 사용되고 있는 다양한 드럭들의 예시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그 드럭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천연 물질로 이제 인캡슐레이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 예시에서는 이제 천연 물질에 이제 알부민, 그 다음에 피브리노겐, 젤라틴, 키토산 이런 어떤 폴리머 예시를 이제 이렇게 그 보여주는 거고요. 지금 이제 이러한 코어 머티리얼은 주로 이제 아까 그 오일인 에멀전 같은 경우에 오일인 워터 에멀전 같은 경우 이제 오일 페이스에 이런 약을 위치를 시키고 이런 폴리머들은 또 친수성 재료이기 때문에 이제 외곽인 워터 페이스에 위치를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적당한 이제 크로스링커, 크로스링킹 에이전트 또는 이제 경우에 따라 갖고는 온도만 그 올려도 이제 크로스링킹이 열에 의한 크로스링킹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기술들을 이용해 갖고 이제 딱 크로스링킹을 시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 이제 서스펜션 크로스링킹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알부민 같은 재료들은 주로 이제 열을 가하기만 해도 이제 그 캡슐을 만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젤라틴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젤라틴 단독으로도 쓰일 수도 있고 젤라틴 같은 경우에다가 이제 글루타알데하이드를 이제 알데하이드기를 사용하게 되면 또 역시 또 좀 더 강하게 크로스링킹을 시켜서 캡슐 막을 이제 형성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보면은 그래서 이제 캡슐을 만드는 프로세스가 이제 에멀전 폴리메이제이션에 의해서도 가능하고 계면중화, 인시투 폴리메이제이션, 피지컬 프로세스, 그 다음에 뭐 코아서베이션 여러 가지 또 프로세스가 존재하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그런 그 고분자 예시들 또는 거기에 해당되는 이제 모노머들의 예시를 여기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런 것들을 이제 살펴보고요. 그래서 이제 이미 이러한 것들이 이제 캡슐화에 이제 많이 이제 응용이 되어 왔던 거죠. 요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인더 같은 경우는 이제 전자종이 같은 경우에서는 캡슐을 만들어 놓으면은 그 캡슐을 이제 그 이 잉크사에서는 그거를 이제 그러니까 캡슐 안에 이제 검은색 입자, 그 다음에 이제 흰색 입자, 그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서스펜딩 플루이드를 위치시켜 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캡슐화를 한 거, 그거를 이제 그 과거 이 잉크사에서는 그거를 전자 잉크라고 이제 불렀고요. 그 전자 잉크를 이제 바인더에 이제 풀어갖고 분산을 잘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ITO가 코팅되어 있는 페트 필름에다가 딱 붙이는 거죠. 그죠? 그게 바로 아까 그 전자 종이에서 그 프론트 플레인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이제 여기다가는 지금 이제 캡슐 그 분산체를 전극 재료에 부착시키는 그런 물질을 이제 바인더 머티리얼이라고 하고요. 비단 요 바인더 머티리얼은 전자종이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뭐 물건을 어디에다가 붙일 때 당연히 필요한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접착제로 볼 수도 있는 거고요. 당연히 이제 접착제도 수용성 접착제, 비수용성 접착제로 나눠지듯이 접착제도 지금 보면 이제 수용성 접착제, 뭐 PVA나 뭐 폴리사카라이드계, 전분 풀 같은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워터본에 이제 라텍스 접착제, 바인더, 그 밖에 이제 오일 솔루블, 그러니까 이제 솔벤트계 이제 바인더, 또 이제 바인더도 보면은 이제 서머 플라스틱계, 그 다음에 이제 열 경화성, 서머 세트계, 그 다음에 이제 자외선 경화형 바인더, 다양한 기술들이 또 이와 같이 전자종이 쪽에서도 다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바인더의 구분과
그 다음에 이제 바인더의 예시를 여기다가 이제 표현을 한 겁니다. 그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밖에도 이제 또 이제 그 잉크 같은 경우에서는 일단은 그 서브스트레이트 기판 위에 뭐 전자종이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ITO가 코팅되어 있는 이제 기판이겠지만 일단은 그 코팅을 잘해야 되죠. 그죠? 잉크라든지 페인트 같은 경우에서는 일단은 그 기재에 잘 이렇게 코팅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건조 후에는 아주 좋은 그 도막을 얻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잉크에도 다양한 이제 성분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이제 이렇게 잉크라는 거가 뭐 전자 잉크를 포함한 모든 잉크라든지 또는 이제 그 페인트 이런 거가 하여튼 어떻게 보면 이제 재료 쪽으로 보면 이제 종합 예술입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이제 재료들이 써야 돼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대표적인 어떤 코팅 에이드,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좀 몇 가지 설명을 하고 전자종이를 이제 종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웨팅 에이전트, 어떤 그 잉크라든지 페인트 같은 경우에서는 기재에 잘 있다는 그 웨팅 잘 적셔줘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웨팅 에이전트가 필요하고, 이런 웨팅 에이전트의 역할은 주로 이제 코팅 도막과 서브스트레이트, 그 다음에 코팅 도막과 에어 사이에 서피스 텐션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고, 여기에 해당되는 이제 에이전트는 이제 대부분이 이제 계면 활성제가 여기에 해당되는 거고, 그 계면 활성제가 이런 역할을 할 때 우리들은 이제 웨팅 에이전트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계면 활성제에는 이제 음이온계, 양이온계, 그 다음에 비이온성 계면 활성제 이런 것들이 사용되고요. 일단은 비수용성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실리콘계, 불소계 이런 이제 코팅 에이드가 이제 좀 유명하죠. 그 다음에 이제 캡슐과 바인더 사이에서도 충돌이 일어나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분산제가 필요하고요. 디스퍼싱 에이전트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어와 잉크 사이의 계면 장력을 조절하기 위해서 일단 서피스 텐션 모디파이어. 보통은 또 이제 이 코팅을 하게 되면은 코팅층이 이제 약간 평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또 이제 페인트라든지 또는 이제 코팅 쪽에서는 이제 레벨링제라는 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평탄화시키는 그런 이제 레벨링제 같은, 어떻게 보면 이제 에어와 잉크 도막 사이에 계면 장력을 이제 그 조절하는 그런 어떤 물질이 필요해요. 제가 이제 포토 리지스트 같은 거 설명할 때는 이제 레벨링제라는 거가 이제 들어갈 수 있다 내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주로 이제 그 실리콘이라든지 또는 이제 불 속의 이런 물질들이 주로 이제 서피스 텐션 모디파이어에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잉크도 그렇고 페인트도 그렇고 이제 기포가 이제 거기에 그 잉크 내 또는 이제 페인트 내에 위치하게 되고, 그게 그대로 기재에 이제 딱 발현이 되면은 기포만 잡히면은 그 다 NG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코팅이라든지 인쇄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기포를 잘 제거를 해야 돼요. 에어버블이 형성되는 걸 방지해야 되는데, 물리적인 방법도 있지만은 또 이제 화학적으로 엔타이 포밍 에이전트, 소포제라는 걸 집어넣고 이제 기포를 제거하는 이런 재료 기술들도 있습니다. 그 밖에도 이제 잉크의 라이프 타임이라든지 또는 이제 내강성을 향상시켜주기 위해서 다양한 안정제들도 이제 요 잉크 만들 때는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요거 지금 보면은 이 전자종이라는 거가 일단은 캡슐을 먼저 만들고요. 캡슐 안에다가 이제 차지를 띤 이제 흰색 입자와 검은색 입자, 그다음에 서스펜딩 플루이드가 포함되어 있고요. 그걸 이제 캡슐을 만들려고 그러면 이제 그게 필요한 기술이 이제 마이크로 인캡슐레이션이라는 기술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캡슐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다양한 이제 바인더, 그 밖에 첨가제들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잘 버무려서 이제 뭔가 만든 거, 그걸 이제 전자 잉크라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 전자 잉크를 서브스트레이트 기재 위에다가 이제 프린팅 또는 이제 코팅 하는 거에 의해서 이제 전자종이가 파이널 세트가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요 화면은 코팅도 그렇고 이제 프린팅도 그렇고 쉬운 게 없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코팅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그걸 제가 좀 이렇게 적어 놓은 겁니다. 뭐 다이 코팅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롤 코팅, 보통 이제 롤 투 롤 코팅 이런 것들이 이제 또 이제 유명하고요. 그라비아 코팅, 딥 코팅,
그다음 이제 반도체 쪽이나 이제 디스플레이 쪽에서는 이제 스핀 코팅 많이 하죠. 다양한 코팅 방식, 또 이제 실크 스크린 프린팅도 유명하죠. 그러니까 다양한 이제 코팅과 프린팅 방식, 요런 이제 공정들이 재료 기술하고 합쳐져서 만들어진 거가 바로 이제 전자종이고, 나름대로 지금은 이제 인기가 시들시들해졌지만, 아무래도 이제 여러분들과 같은 후학들은 요런 기술들은 반드시 이제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머릿속에 집어넣고, 요러한 기술, 공정 기술, 그다음에 요러한 재료 기술들이 있다. 요거는 이제, 왜냐면은 전자종이는 이제 인기가 시들시들해져 갖고 이제 사라질 수도 있지만, 역시 공정 기술하고 재료 기술은 남는 겁니다. 나름대로 우리 그 전공한테는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좀 유념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정도로 해서 이제 전자종이는 이제 마치기로 하고요.